윤세영 씨,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경찰에 잡혀온 조영사가 윤세영을 만나네요. 조영사는 윤세영에게 출생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윤세영 씨는 최명지의 친딸이 아닙니다. 놀라서 입이 딱 벌어진 윤세영에게 조영사는 모든 걸 말해주겠네요. 최명지는 처음부터 혜성그룹의 재산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접근했었다고 말이죠. 윤성호의 남동생을 유혹해서 그렇게 결혼을 했었지만 사실 혜성그룹의 모든 재산은 신여진의 것이라는 걸 명백히 알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최명지는 다시 새로운 판을 짰네요. 필요 없어진 남편은 없애고 아이를 낳은 척을 하기로 말이죠. 신여진의 임신과 똑같이 때를 맞춰 최명지 역시 임신한 척 굴었었죠. 그 와중에 윤성호 동생을 처참하게 없애버렸는데요. 그리고는 신여진이 딸을 낳은 갓난아기인 윤세영을 입양해서 온 것이었죠. 신여진 딸과 자신의 딸을 붙여놔야만 자신이 신여진에 빌붙을 수 있는 편안한 명분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건 윤세영을 입양해 왔는지 아니면 병원에서 훔쳐왔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른다고 했네요. 윤세영은 믿을 수 없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조영사가 경찰에 잡혀와서까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을까 한편 의문이 들었던 건데요. 사실 조영사가 경찰에 잡혀오면서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윤성호였네요. 윤성호는 조영사를 통해 최명지가 윤세영의 친엄마가 아니고 윤세영을 남몰래 데려왔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던 건데요. 그래서 윤성호의 부탁을 받고 조영사는 윤세영에게 출생의 비밀을 털어놓은 것이었죠. 윤세영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자신과 최명지의 유전자 검사부터 했네요. 조영사의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 윤세영이 최명지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은 다른 누구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죠. 왜냐면 최명지는 신여진과 윤성호로부터 유진을 없애버린 주범으로 몰리고 있었고 최명지는 윤세영에게 자신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모두 윤세영에게 있다고 했었죠. 윤세영이 혜성의 주인공이 되게 하려고 자신이 안간힘을 써왔다고요. 그래서 윤세영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을 위해 희생한 최명지를 위해 남들의 말은 절대 안 믿는다고 결심을 했던 건데요. 그렇지만 그 결심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고선 한순간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건 조영사의 말이 맞았던 것이네요. 최명지는 혜성을 훔치기 위해 윤세영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신여진의 임신과 비슷한 때 자신도 임신했다고 속이고는 신여진이 딸아이를 낳자 딸아이를 어디선가 구해왔죠. 당연히 그때는 쓸모없는 남편은 이미 없애버린 후였는데요. 남편 없이 혼자서 딸을 낳았다며 최명지는 가족이라고는 신여진밖에 없다면서 자주자주 신여진 집을 드나들었죠. 신여진의 아랫동서라는 걸 내세워 자유롭게 그 집을 드나들면서 신여진 옆에부터 온갖 잔심부름을 해주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자들을 하면서 신여진이 그대가로 주는 생활비를 꼬박꼬박 챙기며 살았던 최명지입니다. 신여진이 딸 유진이를 낳는데 딱 맞춰 윤세영을 어디서 데려온 이유도 유진이와 세영이 둘을 붙여놓고는 고의적으로 친자매처럼 함께 지내도록 조장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윤성호가 유진이를 데리고 바닷가 나들이를 떠날 때도 당연히 윤세영이 함께 간 것인데요. 그날 윤세영은 유진이 준 원피스를 입고 너무도 기뻐했었죠. 하지만 최명지는 그런 윤세영을 마구나물했습니다. 너를 거지로 취급해서 버리려는 걸 던져준 거야 심하게 말을 했는데요. 윤세영은 유진이 착해서 준 거라고.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오했는데요. 그런 윤세영에게 최명지가 시켰죠. 정말 유진이 마음이 그런 거라면 유진이한테 가장 중요한 거 자신에게 달라고 해보라고 말이죠. 실제로 그날 윤세영은 자신을 진짜 자매처럼 생각한다면 새로 산 레이스 모자를 달라고 했는데요. 유진이는 조금 망설였지만 선뜻 윤세영에게 주고 말았네요. 사실 그날 그 레이스 모자가 유진의 실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윤세영이 쓰고 있던 모자가 바람에 날려 고깃배 근처로 날아갔고 유진이는 그 모자를 잡으려고 따라갔던 것이었죠. 윤성호는 한눈을 판 사이 유진이가 사라졌고 그렇게 유진이는 실종된 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혜성그룹은 물론 윤성호와 신여진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고요.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유진이 실종의 진짜 배경에 최명지의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요. 윤세영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엄마, 최명지가 사실은 혜성을 훔치기 위해 자신을 도구로 삼았고 유진이까지 희생시킨 장본인이라니. 그날 밤 윤세영은 최명지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왜요, 엄마?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최명지는 처음엔 모른 척하다가 윤세영이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내밀자 얼굴이 굳어졌죠. 그래, 내가 다 했어. 너는 날 위해서 존재한 거야? 엄마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혜성을 위한 도구였어요. 최명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담담히 말했습니다. 너는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면 돼.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난 널 키웠고 넌 혜성을 지킬 사람이야. 그게 전부야. 하지만 윤세영의 마음은 이미 돌아설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세영은 조용히 자신의 정체성과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경찰은 유진이 실종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밝혀진 윤세영의 출생의 비밀과 최명지의 범행 정황이 맞물리면서 오래 묻혀있던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윤세영을 찾아왔습니다. 깊게 눌러쓴 모자, 차가운 눈빛을 가진 여인. 그녀는 조용히 말했죠. 윤세영 씨, 당신이 찾던 유진. 아직 살아있어요. 윤세영의 심장이 멈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유진이가 살아있다고요? 여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당신이 진짜 진실을 알고 싶다면 따라와요. 이제부터 더 큰 비밀이 열릴 테니까. 혹시 다음 파트도 궁금해? 내가 바로 이어서 써줄 수 있어? 윤세영은 여인의 말에 가슴이 울컥해졌습니다. 유진이, 그토록 찾고 싶었던 유진이가 살아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여인을 따라갔습니다. 여인은 윤세영을 한적한 골목길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낡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윤세영이 물었습니다. 이곳은 당신이 알지 못했던 유진이가 숨겨졌던 곳이에요.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방 안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유진이의 흔적을 찾기 위한 중요한 단서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세영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다름 아닌 유진이었습니다. 윤세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과 똑같은 유진이, 그동안 그녀가 그리워했던 그 아이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약간의 충격을 받은 듯 눈빛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유진아, 정말 내가 맞니? 윤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고 천천히 윤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낯설어 보이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누구세요? 윤세영은 잠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진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이 아이는 정말로 유진일까? 그동안 유진이 없어진 사건의 배후에 숨어있던 진실은 무엇일까요? 윤세영은 유진을 살리기 위한 방법을 알아내야 한다는 강한 결심을 품고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왜 기억을 잃었나요? 여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나서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실종된 후 정말로 죽은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그건 일부러 그랬어요.